했거든요. 밤 한 8시인가 도착했는데, 예, 9시, 10시 돼서 집으로 배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3심한 배려, 그런 게 내가 그때 다 가셨거든. 가면서 뭔 생각했는지 알아요? 전세 비행기 갔는데, 야, 이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현대는 완전히 가는구나. 근데 어렵게 어쩌면 아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데려가고, 현대 회장도 며칠 가고요. 그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이제 김수현 씨하고 갔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야, 이게,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사실 보통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도 같이 해주십시오. 나중에. 예. 제가 사실 이걸 보고 좀 연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지역교육하고, 지역사회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그거 하고,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하다가 이거 며칠 전에 해놓고는 다시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그 오늘 아침 병원에 가고 해서 듣다 보니까 나는 데 나올 때 정리를 나중에 잘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대부분 뭐 요약이 다 돼서 이건 나중에 요약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물으시면 제가 편하게 답할 테니까 오늘은 지금 왜 파리가 파리약 먹은 것처럼 약간 지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구술과 정리 편의를 위해 가지고 호칭은 우리 구술자, 연남자, 정리 창업자 이렇게 용어 정리하고 시작. 그럽시다. 그럼 먼저 비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일단 먼저 구술자 개인 생애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그 언제 태어나셨는지 생년월일과 고향 가족 관계. 들으면 여기서 깜짝 놀라실 텐데 전 37년생이에요. 그리고 저 고향은 그 경북 안동 도산면에 해서 그 도산서원 있잖아요. 그 건너 마을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수몰지구가 돼서 안동 양반촌에 우리 큰 집을 뜯어서 가서 새로 지어서 양반촌에서 우리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대개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아무 연고도 없는데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고 이제 대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였고, 우리 사촌 언니는 그냥 그 시골에 있으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되게 초등학교만 나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지금 뭐 이제 다 돌아가셨고요. 저는 이제 삼남매였고, 저 밑에 남동생이 이제 둘이 있고, 걔들은 아직도 있고요. 부모님은 다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시어머님도 돌아가셨고, 그 남편하고 이제 아들 둘, 딸 둘, 4남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지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매스컴 타고 뭐 취재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취재를 못하고, 요새 또 이제 우리 남편이 나는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는 책을 썼는데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더 봐가지고 아들들 같이 사는 거 취재,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지을 때 아들들하고 약속하기를 절대로 자기들 사생활은 공개 안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집에 다 알고 살고. 슬라의 자녀는 아들 둘, 딸 둘.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다 출가에 다 같이. 한 울타리 없어 이제 4층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1층에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다 돈 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학창 시절에 특별히 기억나는 일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참 행복하게 태어났다고 할까. 그래서 뭐 집에서도 기염을 받았고요. 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기염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별 그런 거 없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는 뭐 딴 취미를 우리가 가질 상황도 아니었지만 책 읽는 게 중요한 제 취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설책을 뭐 별 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을 하나 알아가지고 그 서점을 늘 가니까 대놓고 이제 그때는 빌려주는 게 제도가 없었는데 빌려서 뭐 닥치지 않고 읽었죠. 그러니까 이제 헤비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읽었는데 그때 이제 6.25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기억에 내가 이제 이걸 하면서 생각하니까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사를 군인들한테 내주고요. 가교사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교사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군인들 완장, 또 양말, 뭐 세타 다 떴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뭐 8과까지인가 배울 밖에 안 하고 계속 그 군인들 거 뜨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이제 병원
군인들이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가서 간호를 맡아라. 그래서 갔는데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게요. 그 이제 제가 갔을 때 저보고는 이제 장교는 이렇게 의자에 앉고 나머지는 막 쫙 이렇게 하는데 환자가 하나 여가 막 이렇게 툭툭 올라와서 총알이 박힌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물을 주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고 물 주면 죽는다고. 근데 막 아프다고 막 물 좀 달라고 내가 지나가면 막 발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저녁 때 집에 왔잖아요. 고이터를 가니까 그 환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복도 끝에 우리가 청소하다가 뭐 내가 반드시 한 거는 청소하다가 놨던 물을 그까지 기어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또 6.25에 대한 그 기억이 있고 지금도 제가 정쟁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앰뷸런스에 환자가 실려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침차에 사람 위에 이렇게 막 실을 수 있는 데까지 6, 7개 차곡차곡 싣고 그래서 내가 그때 계급이 높아야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계급 높은 분은 그래도 위에 실든지 뭐 앞에 실은데 계급 낮은 분들은 뭐 하여튼 막 그 조그마한 데서 내리는데 내 기억에 막 몇 명도 더 앰뷸런스에 막 그냥 짐 실듯이 실어 오는데 의사 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또 파리는 끼고 막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하고 이제 둘이 거기에 배정이 되는데 우리 친구는 막 도저히 비위가 상의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저는 그래도 한 달 동안 그 치료를 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나더라. 그 외에는 뭐 그냥 무난 그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뭐 그렇게 그냥 그러고 우리 지금처럼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던 때가 아니니까요. 뭐 그냥 보통 공부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그 선생님 한 분이 너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 선생님 그래서 왜 내가 저는 사실 불문과 가서 작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는 이제 대구에 있었으니까 대구에 어디 가든지 아니면 뭐 서울에 어디 오든지 하면 이렇게 성적 내서 가는 게 그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 부르더니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그래서 불문과 가서 문학 저거 할 거라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사회학자를 만들어가 나를 그야말로 그런 혁명 투사를 만들려고 생각을 나중에 발견이 됐죠. 잡혀가고 그분이 그러셨는데 사회학과 뭐 하느냐 그랬더니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해서 사회에 대한 소설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한 달 반 정도 근데 실제로 몰입한 건 한 달이고요. 제가 그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다다미방이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딱 책 그거 한 과목에 그때 생물을 쳤는데 생물 제가 다행히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 뭐 영어 이렇게 딱 한 과목씩 저 책 하나씩 사가지고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수학 문제 하나 풀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몰입해가지고 어쨌든 서울대학 입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이 들으면 배신감 느낄 건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부딪히면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그때 내가 한 달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들어가려는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 열정적으로 이게 강의도 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데 평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부스를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이 가치관이랄까 또는 교육관이랄까 뭐 좌우명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걸로 그래도 안 그러고 사실 저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제가 주어진 일에 열심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도 조금 반항기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아마 나를 공부해라 소리 했으면 저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엄마가 문 열고 야 청소 좀 해 그럼 빗자루시고 던졌거든요. 공부하라는 소리 없고 어릴 때부터 내가 어쨌든 주어진 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그래서 아주 진짜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1부터 뭐 만인지 10만인지까지를 우리 벌을로 쓰라 하는데 내가 노트에 그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노트를 그때 뭐 초등학교 노트기나 3권인가 4권을 쓰니까 새벽 6시까지 썼어요. 밤새도록 코피가 막 터지고 집에 학교 갔더니 혼자 썼고 선생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와서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한 사람한테라도
좀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제 그냥 그런 걸로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뭐 된다 그것도 없고요.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뭐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차선이라도 하자.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보았습니다. 예. 굉장히 건강하신데 뭐 예. 취미 생활이라든가 취미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때는 취미 그래도 제가 사실은 승마를 하고 싶었어요. 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서울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학교 가는 학교에 그 승마학교 하는 운동이 있어서 그거 구경하다가 그냥 학교를 못 갔더니 지각 가면 난리 날 때니까 일본 시대 때. 그래 집에 가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부모하고 통해가지고 내가 집도 쫓겨난 적도 있고 한데 그때 뭐 내가 말 탄다는 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자가 말을 탄다는 게 그리고 또 뭐 대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이게 저는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선수까지는 안 돼도 계속 이제 운동한테 따라다녀서 물심부름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거 하고 대학교 가서는 사실은 검도반에 들어가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남 여자나 또 안 받아준대요. 그 치우고 그래서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그냥 등산 정도 했고요. 취미생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소설책, 책 읽는 거 그리고 막 머리 아픈 뭐 철학책 뭐 이런 책은 읽고 그래서 제가 학교 교수로 있을 때도 우리 학교 이화대학 안에 도서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잘 읽는 베스트셀러 책 그거 골라다가 나를 좀 빌려줘라.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강의하면서도 그래서 마광수 책까지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왜 거기에 심취하는지 도대체 읽고 나서 내가 이유를 못했던 책이 마광수 책이야. 뭐 손톱을 길게 근데 애들이 왜 여기 심취를 할까 이해를 못해. 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사회심리학을 특히 강의를 하니까요. 그때 유행되는 소설, 영화 보는 거, 영화도 보는 거 좋아했으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회심리학 같은 거 공부를 하면서는 그 많은 책을 근데 지금은 거의 책을 못 읽고 있어요. 졸업 막 진짜 학교 그만두고 나서 제가 더 바빠졌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경력을 보니까 한국가족문화학교 회장을 또 역임하시고 지금 가족문화학회 뭐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족문화학회는 어떤 일? 가족문화학회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창설한 겁니다. 그게 가족학회가 있었는데 그 가족학회가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족을 연구하면서 느끼니까 이건 아니다. 미국의 이 틀을 가지고 와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의 가족 문화가 이 그 틀 속에 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국의 부부 관계하고 미국의 부부 관계 지금은 많이 유사해져 가지만 제가 그 댕길 때 있은 70년대 80년대에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현장 연구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서 그 몇몇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요. 가족 문화 연구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 현장 연구회. 그래서 그때 발기인이 서울대학교 그 강당에서 했는데 지금 그 홍두순 선생 또 우리 학교에서는 조성남 선생 뭐 하민이 이래서 남자 선생님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최홍기 선생도 들어주시고 이래가지고 한 150명이 오는데 거기에 이제 학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그 정일성이란 연극 배우 그다음에 최구람이 같은 연극 배우 그다음에 연극 감독 내가 아는 뭐 이제 바깥에 일하는 사람도 다 뭐 정신과 이시영 선생 뭐 이렇게 다 끌어 들어가지고 연구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또 교수들이 아무래도 중심이다 보니까 학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국문화학회를 했는데 그거는 목적이 뭐냐면 중산층의 가족 문화를 중산층을 일으키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 이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축은 중산층이다. 그래서 강연두 선생하고도 중산층 문화운동을 하자고 또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튼튼하게 교육을 잘 받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바를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의 건강한 가족 문화 이게 목표였어. 그러면서 현장에 영향을 주자. 이론적으로 미국 이론 그래서 한국 나중에는 가족의 한국 이론 만들자.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삼성생명의 이수빈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 20권 정도의 한국 가족 뭐 전반에 관한 현장 연구 책을 쓰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후원을 해주기로 했고 그런데 딱 IMF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지금 막 경제가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이 연구는 좀 뒤로 미루어야 되겠다. 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수빈 회장한테 얘기한 거는 한국 가족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장남 문제라든지 종가 일단 다 사라진다. 그러면 영원히 이거는 그 한국의 진짜 양반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현장 뛰어들면 딴 거 큰 돈 내놓지 말고 필드 조사하는 비용만 달라. 난 내가 못 뛰니까 딱 교수들이 필드를 하나하나 20개 정도 맡아가지고 각 필드에 들어가서 하는 비용만 달라. 막 너무 좋다고 쾌히 응하셨는데 제가 그냥 IMF 생기고 나니까 제가 좀 주춤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좀 이것만 근데 조금 참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만 저도 뭐 이제 은퇴하고 돼서 못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실은 학교를 보면 그때 내가 회장이 오케이 했으니까 우선 한두 번이라도 시작을 했더라면 그래서 앞으로 누구라도 후학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문화학회를 계속 이제 해서 그게 이제 학회로 가고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잘했죠. 그때는 이시영 씨가 부회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뭐 삼성에서도 받고 뭐 저 매일유업에서도 받고 해서 막 돈이 있어 역시 움직이더라고. 왜냐면 한 번 모여서 먹으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어. 한 번 먹는데도. 그러니까 뭐 술 먹고 이러면 그러니까 자꾸 모이니까 또 응집력이 생기고 그래서 대학 입시와 가족.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책도 나왔습니다. 그 다산에서 이제 뭐 지금은 절품이 됐겠지만 대학 입시와 가족 그래서 그거를 팀들로 나눠 가지고 학부형 한 2,000명, 아니 학생들 고등학생 2,000명, 그 고등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그건 한 2,000은 안 돼도 한 1,000 몇 배. 그래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세종문화회가 심포지움 했는데 그때는 막 그게 95년인가 뭐 나중에 책은 내가 보여는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장안의 신문마다 뭐 텔레비마다 와서 뭐 인터뷰하고 세종문화회관 그 대강당이 꽉 찼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또 처음 한 게 소쇼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대학 입시 그에서 가족이 전 딴 거는 관여 안 하고 대학 입시란 제도가 가족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가 요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버지는 완전히 주변인이 되고 어머니는 총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경조사 뭐 부모 조부모 어떤 게는 시부모로 딴 데 모시기도 하고요. 뭐 그 가족이 파괴되는 건 말도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연구지로도 내고 그 다음에 저것도 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게 자꾸 또 교수가 아무리 딴 사람이 들어와도 이런 교수들이 하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연구지도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족 학회가 있었어요. 네. 그거하고 또 이 성격이 비슷하고 그런데 꼭 두 사람이 나가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도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내가 안 간 중에 가족 학회 회장을 또 나를 또 시켰더라고요. 내가 부재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양쪽 학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합치자. 그래가지고 양쪽 학회 합치는데 내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한국가족학회로 하고 또 책은 가족과 문화라 그러는 한국가족문화학회가 가졌던 책을 그 책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 저기 보면 아시지만 저 가족문화학회 초기 책이 있는데 해가지고 그 두 개를 합치고 그리고 실천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뛰어나온 게 가족 아카데미입니다. 그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실천 현장 들어가서 뭐 현장 교육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가족문화학회 초창기 멤버로 뛰었던 그리고 나를 많이 도와줬던 분들한테 좀 미안해요. 그분들은 그걸 없앴다고 자기들 동의하에 하긴 했지만은 좀 없앴다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없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면 아예 본래 그 사회학회 안에 한국가족문화연구회로 있었거든요. 근데 또 멤버들이 학회로 하자 그래가 독립해 나왔다고 아예 거기에 놔뒀든지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그 가족 분과가 요새 좀 활발하지가 않은데 사회학회 안에서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현장 연구는 가족 아카데미아 이렇게 나오고 그 학회는 두 개를 합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우리 부수장 아산에 관계돼서 그 창업자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첫 만남은 제가 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지역사회에 초창기부터 나갔으니까 예. 제가 거기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 전에 지역사회에 이제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뭐 여럿이 이제 있는 데서 강연하시는 모습, 멀리서. 그리고 마치고 나서 또 뭐 한 3, 40명 같이 밥 먹고 초창기는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때 아 진짜 뭐 대기업 회장 그러면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때 매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요.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실제로 제가 딴 대기업 회장님이 어디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막 양쪽이 줄 서고 막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분은 혼자서 막 이러고 하니까 아 정말 저 양반이 정주영 회장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탈하시고요. 솔직하고 그랬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게 그 같이 잡수신 분들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전투태세로 밥을 먹어. 그러니까 난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나도 밥을 빨리 먹는 편인데 그 눈치 보고 뭐 이러고 먹다가 한 3분의 2 정도 먹었는데 회장님 숟가락 딱 놓으니까 이분들하고 다 잡수셨더라고. 응? 그래서 아 이게 양면성이 있구나. 조직 안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제가 이제 그 분위기만 느꼈지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제가 대기업 회장이 이제 그 굉장히 좀 이미지가 다르구나. 좀 그런 거 처음에 느꼈습니다. 어디서. 예. 그럼 지역사회학교가 1969년 설립. 예. 선생님 그때부터 참여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정식으로 뭘 거기에서 뭘 하진 않고 강의. 예. 그래서 제가 70년부터 전임이 되고 60한 5번 년역도 시간 강사를 다녔는데 거의 초창기부터 와서 거기서 강의해달라 그래서 거의 강의는 제가 꾸준히 나가고요. 그다음 뭐 회의하러 가면 오고 그 직책을 맡는 거는 한참 뒤에 맡았습니다. 예. 그러면 초기에는 강의 위주로 하다가 직책은 언제부터 맡게? 그게 제가 지금 확실히 면접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게 그 회장님이 그래서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게요. 지역사회교육협회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역 있잖아요. 그걸 공문으로 하나 받으세요. 그 보면 처음에 이름도 조금 달라졌고요. 처음에 하셨던 분은 오자경 뭐 이런 분들이 했어요. 김현수. 그리고 회장님도 거의 초창기긴 초창기지만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에요. 들어가서 했는데 저는 이제 아마 내 생각에 그게 이게 참 빠르지가 않은데 80년대 말 아니면 90년대일 것 같은데요. 회장님이 선거에 맨날 나온 게 92년도. 아 그러면 80년도입니다. 80년도에 이 지역사회 교육 이걸 개편을 하면서 이게 아마 80년 초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개편을 하면서 서울시 지부를 강화시키자. 그러면서 또 종로 지부를 강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종로 지부의 사회교육 담당을 제가 맡았어요.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가까이 만났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의 맡은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로 지부에서 제일 먼저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회장님이 그 서울시의 학교에 막 도봉산 어디까지도 학부형 몇십 명 모아놓고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에너지 낭비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지역사회에서 제가 만든 게 단기 코스, 장기 코스, 이제 심층 과정 이런 여러 과정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학교의 평생교육원처럼 학부형들이 청운중앙초등학교 같은 데는 한 학기 15시간. 그래서 온갖 세부적으로 자녀한테 가고 그 다음에 단기 코스는 일주일 코스도 하고요. 또 한 번 가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수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는데 미처 못 찾았는데 그때 그 수첩을 보면요. 하루에도 강의가 막 여기저기 몇 군데서 있었어요. 돈으로 5억을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 쓰라 그랬으니까 바쁘더라고요. 5억 쓰는 거. 그리고 또 왜냐면 강사료도 많이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학교 이렇게 4학교나 5학교에 강의를 마치면 그분들을 현대 대강당에다가 모아놓고 정주영 회장의 특별 강연을 들었어요. 듣고 그때 또 별들의 고향인가 그런 거를 정일성 씨가 연극을 했는데 그게 청소년 연극이에요. 그 연극을 또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회장님 또 책도 나와가지고 뭐 또 사인도 많이 해주고 어떤 엄마들은 막 강의 듣고 우는 분도 있고 그 강당에 한번 모이면 하여튼 몇백 명 대강당 그 다 터놓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사회하고 회장님이 이제 짧게 강연하고 길게 안 하셔요. 짧게 하시고 질문 나오면 질문 가지고 대답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라마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요. 서울 사는 건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몇 년도인지 내가 그것도 좀 확실치가 않는데 어쨌든 80년대에서 90년에 걸쳐서 90년까지는 아니고 80년대일 것 같은데 이제 그 울산에 이제 이게 가난한 그러니까 주로 나이 드신 분들 그 뭐 노인들 근데 이제 반드시 다 노인은 아니고요. 40대도 끼고 해가지고 울산에 가서 현대 중 그걸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하고요. 그런 코스를 하나 마련을 하셨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저걸 타고 왔어요. 버스가 한 4대인가 갔는데 주말 오후니까 얼마나 막히는지 내가 나중에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한 10시 넘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는데 그때 그 울산에 있는 그 현대 그 사장단하고 회장님하고 그때까지 식사를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이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차를 한 뭐 7, 8, 어떨 땐 10차량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기차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어떨 때는 2주일에 한 번 가고 그래서 거기에 그 직원이 부족하니까 현대 뭐 저기 사람들도 몇몇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해서 그 울산 가가지고 이제 교육하고요. 회장님 저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또 딴 이제 특별 강사 모셔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뭐 저녁 잡수시면서 노래 이제 하고 그러고는 그 이튿날은 또 울산 견학하고 그래서 뭐 그때 해프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노인네들이 호텔에 들어본 노인네가 없어서 화장실 쓰는 방법부터 시작 문이 잠겼다 뭐 하여튼 혼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지금도 참 잊지 못할 노인 저기 한 분은 내 손을 꼭 붙들더니 자기가 지금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저렇게 하늘 같은 회장님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런 호텔에 와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했냐면 며느리가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용돈 쓰라고 값을 쓸어주는데 자기가 너무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뭐 50,000원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정말 내가 내 스스로도 너무 내가 우리나라의 이 소외 계층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렇게 관심을 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지역에 가는 거는 혹시 울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갔었나요? 다른 울산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저기 회원들 그거는 주로 울산 지역만 갔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그냥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학원 데리고는 온갖게 다 갔죠. 뭐 저기 내가 개인 만나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강화도도 갔고 설악산 주로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경주도 가고 그다음에 그런데 주로 그때 제가 담당했을 때는 울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거기 그래도 현대 그거 보여줄 게 있고 하니까 지역별로 그렇게 간 건 그다음에 서산을 한번 갔던 적이 있고 그거는 아주 소규모로 서산이 그 묵는데 장소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관여했던 그 훈련 뭐 담당했던 간사라든지 우리 직원 이런 사람 데리고는 굉장히 많이 다녔죠. 예, 저도 다녔죠. 예. 또 기록을 보니까 우리 창업자가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통일시대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그대로 이제 강의를 하셨다고 그 자리에 직접 듣기도 하고 또 그 당시 통일에 대한 생각들은 아직까지 무력지 않은 상태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었는데요. 이 창업자는 일찍 그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때는 회장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그 안 할 때인데 그 제목이 하여튼 통일 시대를 대비한 뭐 무슨 뭐 청소년의 역할인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내가 깜짝 놀라서 저도 통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을 텐데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그 생각하고 굉장히 그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 뒤에도 그 가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통일이 돼야 돼. 그 얘기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주로 뭐 이제 사업 얘기 이제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놀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한테 요지는 어쨌든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걸 하려면 뭐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번에 모토는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통일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예 나중에 이제 소떼 몰고 갔대 그때 예. 얘기는 좀 됐어요. 예. 그럼 당시 시대상 비춰볼 때 아산의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은요 그 지역사회 교육협의회를 제가 이제 물었을 때 이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봐 지역사회 운동 참 좋지 않아? 그러셔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얼마나 경제적이야 이러시는. 예. 그래서 사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내가 지역사회의 설명을 듣고 미국에 필름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미국 필름인데 그걸 보니까 방과 후에 비어있는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예. 교육도 시키고 거기 애들이 뛰놀기도 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더라 이거야. 이거야말로 얼마나 경제 효율성이 높은가. 그리고 자기는 정말 청소년과 부모 교육이 필요시던데 그거를 뭐 새로 건물을 짓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조금 넌 때인데 자기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래서 그리고 학교하고 윈윈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미국에 제가 가서 보면서 내가 이제 그 학교 옆에 가서 학교를 갔는데 정말 미국은요 학교 담이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사방에 담이 없고요 학교가 있는데 정말 지역사회 학교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여기도 다 접근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학교 가서 애들이 그냥 놀잖아요. 고등학교 애들을 그 지도자가 있어. 야구를 하더라도 지도자하고 야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또 뭐 애들이 농구를 하고 부모들은 또 교실에 가서 공부하고 어린애는 어린애들 때로 또 엄마들이 나오고 데려. 근데 이런 식의 거가 우리가 꿈꾸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학교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열린 학교가 못 되고요. 또 초창기에 그 오후에 애들을 마음대로 놀고 했다 뭐 창문을 깨고 뭐 이래가지고 그 미국의 지향하고 회장님이 생각하고 처음 지역사회가 하려고 하는 것만큼 학교하고가 윈윈 관계는 안 되고요. 단지 그저 지역사회 교육 학교가 아직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교육해주고 그렇게만 했지 오후에 그 학교를 뭐 세우고 이런 거는 잘 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할 계획이겠지만은 청소년 어쨌든 앞으로 우리 미래의 그 인적 자원인 청소년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럼 청소년이 잘 되려면 부모가 바로 서야 된다. 막 이런 목적에서 부모 교육, 청소년 교육 그런 데다가 시설을 이용한다. 여기에 그냥 동의를 하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지역사회가 회장님이 그렇게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또 그분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구름대같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사회 교육협의회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 창업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지역사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창업자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처음에 만들 때는 예. 아주 초창기에 만드신 분, 그래서 그분들은 또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 지역사회 연결시킨다고 일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오자경 씨하고 내가 아는 거는 김현숙하고 하여튼 몇 분이 미국서 그 필름을 가져오셔가지고 미국 지역사회 학교 필름을 틀고 뭐 했는데 뭐 그분들이 하자 그러다가 아마 정 회장님을 끌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이 어느 정도부터 들어간지는 제가 초창기 역사를 잘 모르고 그걸 한번 받아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수자께서는 일반적으로 창업자는 기업가잖아요. 근데 어떤 글에서 보니까 교육자로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래야지. 저는 기업가 활동하는 거는 제가 사실 별 보려고 없었고요. 이제 상징적으로만 이제 물론 이제 울산 가면 그 기업가들이 막 모여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회장님을 만나면서
그런 대기업에 대한 편견이 좀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가져온 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교수들은 여기 대기업에 들어오면 일주일이 못 돼서 쫓겨나겠구나. 정말 우리 대학교 문화라는 게 얼마나 느슨하고 노력을 우리가 정말 더 안 하는구나. 그 하는 거를 느꼈어요. 이제 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지역사회 하시면서 생각난 김에 할게요. 그게 처음에 버스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회장님이 들어가 주무신 게 11시경일 것 같아요. 저도 11시경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호텔로 가고 우리는 용빈관에 묵었어요. 선생님들은. 묵었는데 그 이제 딴 데서 자서 그러는지 나도 4시 반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영빈관의 마당이 참 좋아요. 울산에 잔디밭이. 그래서 이제 반바지 입고 저 가서 좀 운동을 해야 돼. 내려가다 깜짝 놀랐어요. 그 전날 11시 넘어 헤어진 회장님과 그 울산에 있는 현대 사장단들이 벌써 회의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거의 이뤄질 자세로 내가 5시 반쯤에 커피가 아니고 그런 커피는 안 나오잖아요. 현대는. 요즘은 나온 줄. 그때는 뭐 우리나라 차겠죠. 와시고 일부 바쁘신 분은 나가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앞만 계산해 봐서 3시간, 4시간밖에 안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들 사시는구나. 근데 나중에도 보니까 제가 그런 걸 몇 번씩 보면서 야 이게 대기업이란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회장단까지 올려온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고 술도 잘 잡수시고 근검 절약하고 뭐 하여튼 체력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참 느꼈는데 야 학교 교수들 참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평소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이제 그 팀장을 그 종로에 맡으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이라도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라도 20대 돌아가서 교육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 나온 김에 또 얘기할게요. 나 중간에 정리는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회장님이 하고 제가 아직도 또 아쉬웠던 중에 하나는 사실은 부모 학교를 만들기로 했었어요. 부모 이름은 뭐 부모 학교 가칭, 가족 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제안은 제가 했죠. 이게 뭐 저게 이렇게 그때는 우리가 사무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 최보람 씨가 짓던 건물을 해가지고 저기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지금 저쪽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했을 때는 그럴 때가 없을 때고 저기 왜 지금 광화문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숍 있죠. 그게 현대 건물이에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가면 가끔 그 지역사회협의회가 옆에 그 현대해상에 건물에 들어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그냥 주셔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만일에 그 강의실이 넘치면 그 옆에 빈데 가보면 뭐 허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인들을 몇 사람 거기에 방을 줘가지고 문인들이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고 거의 그 사무실이 버려진 채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 지으려면 힘드시니까 우선 저거 리모델링 하자.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큰 사게 짓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 부모 자격증을 주자. 그래서 부모를 학교처럼 대학교처럼 뭐 2년제를 하든지 해서 그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육대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좀 크게 질 때는 아래층에 수영장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하고 이래서 부모들이 애들 데려와서 거기서 애들은 놀고 어른들 올라가서 교육하고 정말 그야말로 이런 가족학교, 부모학교, 부모대학 뭐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회장님이 교장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싶은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게 교장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뭐 할 거야? 내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열심히 사무일 할게. 그때 그럼 교무처장에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도 저는 그럴 분은 아니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저기 강사들 끌어오고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내가 제안서를 내라 그랬어요. 완벽하게는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회장님이 결심이 서면 이걸 이제 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어요. 대충 이제 주변에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있는가 싶어 차질이 없어. 또 한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문을 섞어가지고 대충 한 A4 용지로 한 5매 이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우선은 급하게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우선은 사옥을 거기 하고 아니면 회장님 생각해 딴 장소로 하고 나중에는 아산 막 그런 저기 전시회까지
산업화 일어난 전시회까지 해서 대규모로 아산회관 하나 짓자. 그랬더니 좋구만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그걸 내가 한번 서류 처음 내고 이제 그거를 그 다음에 한 달이 안 됐어요. 한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나는 그래서 그거 뭐 다시 수정해 오라 하는 줄 알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갔더니 이 교수가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지금 사업이 생겼대. 그게 북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서 지금 요거를 해결을 해놓고 그렇게 이제 간부들하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해놓고 요걸 할 테니까 이 교수는 요거를 자꾸 그 사이에 그냥 디벨롭 시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 그게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주장한 거는 회장님의 업적을 전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반가워하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내가 정몽준 씨한테도 얘기했고 정몽구 씨한테 그때 그 네트워크를 잃어버리지 말고 회장 네트워크를 다 해서 그 네트워크끼리 면접을 좀 하시고 회장님이 걸어온 자료들을 모아서 이거는 회장님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산업화에 우리나라 그런 발자취다 하라고 내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는 저도 그냥 뭐 제일이 바빠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자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자기가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강의하실 때 보면 암만 적은 일에 가서도 회장 보면 뭐 거기에 누구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짜가잖아요 스케줄을. 여기에 뭐 강의 있고 여기에 뭐 그거 받고 웬만한 거 다 캔슬하고 우리 교육을 우선시해서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비서들이 아마 그때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날 누구 온다 그랬다 그런데 그게 뭐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면 다 스케줄 바꾸라. 그리고 강의 거기로 계속 나가주시고 뭐 하여튼 강의해서 거절당해 본 적이 없고요. 집에서 제가 그 명화학교도 갔었어요. 지역사회 명화학교도 한번 가야 된다. 가가지고 그 학부형들이 붙들고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점자. 그래서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이 희사를 하셨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점자 책 만들라고 했고 또 그 청운 지역 학부형들은 여자들만 교육시키니까 안 된다. 그래서 부모들 저녁에 그 회장님 공간에서 집에서 마당에 해가지고 부형들 불러서 그것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예. 그 자주 청운 지역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엄마만 교육받으면 안 된다. 아버지를 데려와라 그래서 주말에 그 마당에서 했고요. 청운 초등학교도 강당이 없다 그래서 그걸 지어주라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 물점을 하다 그냥 기회를 놓친 거죠. 회장님은 그걸 지어주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요. 근데 뭐 그때 부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아마 놓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맹화학교는 굉장히 그 희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뭐 얼마나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 그래서 그 점자 만드는 거 그거 아마 그 당시에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해가지고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날짜 때문에 거절받고는 얼마나 스케줄이 많으셨겠어. 한창 활동할 때인데. 그리고 그렇게 강의하시면 그리고 굉장히 순발력이 있으셔요. 그 경복고등학교 그 얘기 아까 잠깐 썼지만은요. 처음에는 경복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슨 통일에 대비한 뭐 얘기를 너무 자꾸 길어지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이게 이제 경복고등학교 교장이 그때 지역사회 학교였는데 자기 딴엔 잘하겠다고 막 그 장기 자랑 이렇게 해서 막 유치원 내 뭐 학부형 뭐 한 것 없이 와서 막 그 옷도 울룩불룩 입어가지고 막 그 경복고등학교 이외에 그거 온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막 이 분위기가요 연습하고 해서 웅성웅성 한 거야. 근데 강의를 50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저걸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어린애가 있으니까 또 뒤에 막 있으니까 이게 조용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 회장님 올라가시니까 일단 조용해지는데 딱 15분이니까 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일이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이게 회장이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들이 잘 살도록 해줘야 되고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한번 우리 앞으로는 이제 통일시대 온다. 여러분들이 큰 포부를 갖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 딱 내려오시는 거야 10분 만에. 그래서 내가 그때 감탄했어요. 일반 교수도 그런 순발력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상당한 순발력이 있구나. 그거 같으면 거기서 예를 들면 원고 뭐 가지고 그거 50분 했으면 막 떠들고 개판됐을 거예요. 그 난리가. 그랬었는데 딱 한 뭐 10분은 그래도 그러면 그래도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애들이니까 유치원 애들 뭐 꼬마 애들 그런데 그 상황 판단을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날 내가 정말 또 교육자보다 훨씬 교육자다운 그런 걸 가지고 있으시구나 느꼈습니다. 예. 예. 또 우리 구수사께서는 이 김옥길 선생님과 김울성 회관 그래서 우리 창업자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곁에서 보시기에 두 분의 관계는 좀 어떠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요 서로 태산같이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김옥길 선생님이 이제 암이 걸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한 2개월 전에 그 4월 며칠 지금 3월 달인가 뭐 2월인가 약간 그 추울 때인데 겨울은 한겨울은 지났는데 또 그날따라 눈이 좀 내렸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고사리 마을을 가셨어요. 거기 수안보를 거기 가셨는데 저도 김옥길 선생님하고도 참 저는 아웃사이더거든요. 유아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아파서 김옥길 선생님 집에 갔다가 한 달을 그 집에서 그냥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을 때 같이 여기 두고 가라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남편이 그 등산 때문에 만화수로 가느라고 거기를 갔는데 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굉장히 그렇게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일 때 꼭 저를 누구한테 불러서 이 동네 데려와라 이랬대. 그날 또 거기에 이제 가까운 비서로 있던 사람이 선생님이 당신 오래 그래 저도 이제 거기에 끼었는데 가보니까 나 혼자 아웃사이더에 쉽게 얘기하면 그 이너 그룹이 있잖아요. 그 뭐 높은 분도 있고 뭐 또 가까이 어쨌든 그랬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데 이제 이렇게 싸고 막 딴 사람들은 뭐 이제 노래 부르고 뭐 이제 이렇게 노시는데 내가 뭐 또 옆에 이렇게 혼자 끼었더니 나 이번에 올라가면 꼭 정 회장을 만나야 되겠어. 당신 요새도 정 회장 만나? 이러시더라고. 그 뭐 일이 있을 땐 가끔 뵙니다 그랬더니 뵙고도 얘기 좀 해줘 그러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비서실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이화인 외부인으로 제일 최후에 만난 게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그 회장님 손을 꼭 붙들고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손을 붙들고 그때 이화대학 병원을 짓고 있었거든요. 내가 딴 거는 다 했는데 마음이 안 놓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회장님이 도와서 우리 참 여성을 위한 병원이 되게 꼭 좀 부탁한다. 그리고 회장님이 그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병원 짓는데 상당히 많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만약 제가 이제 그 건설회사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또 그 지역사회에서 아는 법이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이화대학 이름 맨날 무료로 외상으로 지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소리를 하길래 회장님이 그렇게 자꾸 이화대학을 외상으로 지으신다. 이봐, 그 띄진 않잖아. 어? 딴 데 지어주면 띄지만 이화대학은 띄진 않아. 그걸 모두 모른다고 내가 외상을 해줘도 그거 띄진 않아. 그러시면서 하는데 아마 띄인 것도 띄진 않으셨겠지만 뭐 10년 뒤에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병원을 짓는데 아마 뭐 그 역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높은 한데 최종적으로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은 또 회장님대로 그 김옥길 회장님 제가 편찮으시다. 그래서 이런다가 참 여장보다 저렇게 그런 자기는 정말 김옥길 선생님처럼 그렇게 교육자가 되고 싶어 했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또 김옥길 선생님은 나중에 고사리 내려가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건축을 하셨어요. 집을 그분이 다 자기가 지은 건 아니지만 불러다가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또 문짝을 어떤 데는 다 그 재활용하느라고 문짝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 수영장을 지었는데 거기다 깃발을 꽂아가지고 수영장 위에다가 뭘 했는데 뭐 굉장히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을 내가 아이고 총장님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고 이거 특허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시더니 나는 말이야 앞으로 새로 태어난다면 나 토목건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상징적으로 두 분이 그런 게 있었고 자주 만나셨는지는 전 모르겠지만은 그건 뭐 높은 분들끼리 만나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다 서로를
굉장히 알아보고 신뢰하고 그 공통점이 많으셔요. 참 남한테 베푸는데 주로 먹는 거 가지고. 김옥규 선생님도 거기 가 있는 동안에요. 닭을 뭐 하여튼 그 수천 마리 하여튼 수만 마리인지 모르도 그 옆에 있는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 부대들 부르고 거기 또 공무원들 부르고 불러가지고 계속 파티하시는 거예요. 닭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닭이 처음에 조그만 집이었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됐대요. 김옥규 선생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회장님도 먹이잖아요, 주로. 그거는 아낌없이 먹이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성격이 참 더 비슷한 게 있어요.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옥규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겉으로는 담대하고, 막 무심한 것 같고, 이런데 세심해요. 굉장히 세심해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회장님이 이러니 딱 상황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하셔요. 하셔가지고, 내가 벌써 어떤 사람이란 걸 내가 두 번째 딱 만나서 가까이 앉았는데, 딱 파악이 하시면 내가 놀랬어요. 나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울산서 파티를 하면 한 몇 분을 이렇게 초대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저분한테 꼭 너 딱 지명을 해줘요. 저분이 누구신데, 나는 모르는 분이죠. 시인이라면 시인이다. 아니면 주로 시인들 뭐 문학가를 많이 불렀어. 예술인, 조각가다. 근데 굉장히 낯가름을 많이 타고 여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저 옆에 앉아가지고 좀 도와주고 얘기도 해줘.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저한테 딱 배려를 해줘. 그래서 제가 꼭 언제든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낯선 사람 옆에 가서, 그래 이제 정보는 그분한테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딴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저기 보고 저기 어떤 분이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흡족해 하시는데, 김옥규 선생님도 그러셔요. 겉으로는 굉장히 대범하셔요. 하는데 김옥규 선생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우선 이름 외우는 데는 천재시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거기에서 아파서 있는데 저 밑에서 그 김옥길 선생님 저 아래까지 올라오자면 한 5분 이상 걸려서 보여요. 마루바닥에서 이렇게. 왜 남자가 막 이래가지고 오는데 뒤에 누가 막 고개 숙여서 또 그저 저기 소파로 가는데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상하다. 그래 오더니만 이 남자가 제가 한전에 있는 뭐 누굽니다. 이러면서 제 와이프가 이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인사하러 오작했는데 안 올라 그래서 억지로 데려와.